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학박사 황상호입니다. 혼자 다이어트를 하다가 힘에 부치면 약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요. 다이어트 한약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살을 뺀다고 해서 먹는 약이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다이어트 한약은 어떤 기전으로 살을 빼주는가, 그 다음 다빈도로 처방되는 마황이란 약제는 얼마만큼 위험한 약제인가, 세 번째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으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 빼는 약을 만드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은 이 중에서 대사항진 기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필요할 경우 식욕 억제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한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로 개선 및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한 처방으로 구성합니다. 수많은 한약재에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듬뿍 포함되어 있답니다. 대사를 항진시키는 약재 중 하나인 마황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지요. 한때 매스컴에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한참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약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마황은 그 약성에 비해 위험도가 과장되게 누명이 씌워진 약재입니다.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감기약에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마황은 천연물이므로 합성 에페드린보다 더 안전합니다. 합성된 약보다 천연물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제 딸의 어릴 적 진료 기록입니다. 2001년 10월생인데 2002년 9월에 마황을 처방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마황을 먹은 것이죠. 안전하게 처방하기만 하면 돌이 되기 전 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마황이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독이 없는 약재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약은 식품과 다르게 어느 정도 독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수련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서 처방되는 것입니다. 마황도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내 사랑하는 딸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보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한편 마황 역시 약이니만큼 잘못 쓰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하세요. 흔히 알려진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으로는 심계항진, 불면, 손떨림,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입니다. 이들은 대사가 항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심한 운동을 하셔도 똑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약을 중단하면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마황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진짜 부작용은 약을 먹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든지 어떠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가 진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다이어트 양약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으나 체질 개선 한약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 수치가 오른다는 것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간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 체질 개선 치료 후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탈모가 생겼다는 분도 계신데 탈모는 지나친 소식으로 단백질이 부족해졌거나 과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한약이 범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무조건 안전하냐? 대사항진의 증상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단 정확하게 진찰받고 처방받으셨다면 저런 증상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먹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저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처음 처방을 받고 아무 이상 없이 잘 먹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사가 항진되는데 약과 상승 효과로 인하여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황은 땀을 내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고 약을 드시면 마황의 체외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몸에 축적되면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나친 소식을 했다든지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때도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간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하도록 일단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처방 용량이라도 약제의 채취 시기에 따라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약제는 천연물이다 보니 유효 성분의 함량이 채취 시기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같은 회사의 와인이라도 빈티지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좋은 제약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품 번호마다 유효 성분의 정량 분석 결과를 표시해줍니다. 이것을 기존 삼아 처방을 하면 채취 시기에 따른 변수도 없앨 수 있어 더욱 안전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은 좋은 약재를 가지고 숙련된 한의사에게 처방받을 경우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한약을 먹고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중간에 갑자기 저와 같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며 운동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해 나가시면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한약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아 좀 쑥스러운데요. 시간만 주신다면 더 많은 장점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약 하면 무조건 몸에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적당한 소식과 운동으로 스스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다가 힘에 부치면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조모은 박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과 공유하셔서 한 달간 함께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